어떤 분이 이제 전원주택을 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전원주택을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다 지어지고 살아보니까 누수가 엄청난 거예요. 누수가. 하자 투성이구나. 예, 예.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어졌을 때 분양을 하잖아요. 보고 살아,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놨다 자랑하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닌 그 모델하우스만 이렇게 지어놓고 아파트랑 똑같이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업자도 다 지어놓고 안 팔리게 되면 자금 부담이 크니까 그냥 모델하우스만 하나 달랑 지어놓고 요렇게 지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안 지은 집을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뢰인은 요런 경우에요. 근데 누수가 이제 굉장히 대표적으로 심해가지고 이제 사연을 좀 자기가 방송에 소개를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이제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인데요. 네? 이렇게 집이 이제 이렇게 비닐 포장이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전원주택이 이렇게 2층에 비닐 포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하는 건축사가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러니까 그 집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누수 때문에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예. 누수가 너무 심하니까 처음에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방수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시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원인이 되고 있는 2층 그 부분을 비닐로 덮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비가 못 들어오게. 예. 너무 이제 그 마음고생이 심한 분이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두 가지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분양, 후분양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집 지어지기 전에 뭔가 선분양 형식으로 뭔가를 사게 되면 지어진 집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자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분쟁 소지가 많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전원주택은 대체로 보면 시공사들이 큰 시공사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죠. 다 영세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업에서 대단지로 짓는 이런 아파트보다는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지만 네. 또 보수도 나몰라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은 막 인터넷에 한다 그러면 해주지만.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두 가지 중에 포인트가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이 의뢰인이 자기 하자를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 놓기가 우리 문화에서는 쉽지 않은데 참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 집값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자 얘기하면 누가 사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기 당하고 억울함이 있어도 쉬쉬하고 있다가 마음고생하고 있다가 조금 몰래 다른 사람한테 팔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더 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그 하자를 방송에다 드러내고 그걸 좀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게 다른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 알리는 차원에서 용기를 좀 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은 좀 우리 양은 씨도 그런 걸 많이 느낄 텐데 좀 숨기기에 급급한. 그렇죠.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내보이고. 그렇죠. 매도자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 개인으로서는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생각들, 관행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도 실무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바뀌어져야 된다.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드러내놓지 않고 감추는 것이 본인한테도 더 불이익이 된다. 요런 이제 그 시스템이 자리 잡혀야 올바른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숨기고 팔았다가 걸렸을 때는 손해배상이 제대로 그렇죠. 크게 두 배가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고의적으로 숨기게 되면 징벌적 손해라든지 그런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런 과중한
아주 이게 무거운 그런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본인한테 손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또 그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네. 뭐 새 아파트 하자만 뭐 230개 네. 이러면서 뭐 조금만 틀어진 막 이런 거 갖고 막 잡아내더라고요. 네. 하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막 창틀부터 해서 뭐 예. 식탁 찍힘, 바닥 찍힘, 예, 예. 뭐 균형 안 맞는 거. 예. 근데 이제 그런 하자들은 네. 지금 방송에서 소개된 이 누수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런 세세한 하자들이 많이 드러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본인의 이익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를 드러내서 시공회사를 공격하는 것이 그 수리를 받는데 신속한 수리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그 시공사가 영세한 회사고 또는 부도났다라고 생각하면은 과연 그 소유자들이 그런 집에 이런 부실이 많아요, 하자가 많아요라고 하는 부분을 용감하게 알릴 수 있겠는가? 단합해서 조용히 하겠죠. 그렇죠. 야, 뭐 떠들지 말고 집값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봅니다. 요 사건처럼 이제 뭐 누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또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전에 우리가 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얘기했죠. 윗집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나가지고 세입자가 막 도저히 못 견뎌서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네. 싸우다가.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이 집에 이제 세입자를 다시 넣는데 그 층간소음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저는 이제 좀 부도덕하고 또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것도 좀 대표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실무상으로 자주 보이는 게 불법 건축물. 집이 불법적으로 지어졌는데. 그렇죠. 확장 이게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런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 때. 그게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 등재가 되면 네. 그거는 알겠죠. 어떻게 뭐 감출 수 없는 하자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등재가 안 된 상태로 불법으로 된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걸렸으니까 뭐 안 걸리겠지. 네. 라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죠. 예, 또 건물이 많잖아요. 또 집보다는 건물 통으로 했을 그렇죠, 때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인중개사도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공인중개사도 그거를 갈등을 합니다. 여기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아는데 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 가지고. 알렸다가도 계약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약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어떤 점포에서 살인 사건 있었던 네. 과거에 네. 또 자살 사건 이런 것들 그 실무에서 꽤나 봅니다. 요즘 워낙 또 살인 사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살은 워낙 많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죽었던 그곳을 그냥 알려주지 않고 세를 준다든지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계약이 나중에 물르면 물른 대로 그냥 하지 뭐 돈 돌려주면 되지 뭐 또 손해배상 어차피 그 이야기해주면은 어차피 계약 대금이 깎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알려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걸렸을 때만 좀 뱉어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안 걸리면 많은 거고. 예, 예. 또 걸리면 걸리는 대로 그냥 그때 가서 해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제도가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제도가 이걸 알려주지 않을 때 좀 어떤 금전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러니까 가르쳐줬을 때는 요만큼 손해볼 걸 안 가르쳐주고 걸렸을 때는 이만큼 손해보게.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본인도 모르는 하자를 못 가르쳐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알고도 가르쳐준 거는 못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이거는 약간의 이제 징벌적으로 뭔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만 사회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사회 현상을 보면은 뭔가 아까 뭐 부실 시공 이런 문제도 전원주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전원주택을 뭔가 홍보하고 잘 지었다 이런 홍보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이 집 정말 좋아요. 뷰 무슨 뷰 뭐 여기서 그렇죠. 몇 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하자가 있다는 부분. 전원주택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영상들은 컨텐츠들은 많지가 않아요. 유튜브에도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네, 내가 살아보니 어. 절대 살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쨌든 문제된 당사자가 그걸 드러내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지 못한 그냥 감추는 것이 차라리 나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하자를 자꾸 드러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남한테 알리는 부분보다는 홍보 차원에서의 어떤 좋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소비자로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전원주택을 뭐 이렇게 분양받아서 잘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많이 드러내는 반면에 문제점은 잘 안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물어보고 철저히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똑똑해져야죠. 더. 네. 거기에 뭐 장점만 계속 보지 말고 단점도 봐야 되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좀 한계를 좀 인식을 하고 자문을 많이 구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금 이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네. 뭐 전원주택이나 뭐 지식산업센터 거기다가 오피스텔 이런 거 계약한 사람 보면 충동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돈 얼마 안 든다 10%니까 뭐 10%만 걸면 돼 이러면서 그냥 계약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게 좀 우리 전체적으로 뭐 어떤 한 가지를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좀 바뀌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조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저 사람은 어차피 나한테 팔아먹을 사람인데 좋은 점은 이야기하고 나쁜 점은 좀 감추는 그런 부분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철저히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힌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건물을 사더라도 건축사 동원해서 그 건물을 한번 점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측량도 해요. 집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네. 경계 측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하자가 줄어들죠. 훨씬 더.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일인데 결혼할 때 건강검진 결과를 서로 교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나라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네,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야, 우리 서로, 페어하게, 공평하게 서로 교환하자. 결혼해서 문제 생기면은, 그거는 서로 신뢰 아니냐. 이런 문화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서로. 와, 파혼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 교환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옛날 세대잖아요. 벌써 20몇 년 전인데, 당연히 그랬을 리는 없는데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데, 못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아서 나중에 결혼한 사람한테 폐를 끼칠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그게, 알고도, 그 정도면 나는 이 사람하고 그래도 결혼을 계속 하겠다. 그렇게 또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죠? 네. 우리나라 인식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정없다. 네. 그죠? 네. 야, 너무 차갑다 이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 부동산 거래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야기 꺼내면 틀림없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텐데 그런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고쳐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또 그런 부분이 뭐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 또 우리가 부동산 거래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조금 선도해 가야 되는 돈벌이를 위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감추고 속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는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